김기현 대표가 어제 이 일본 대사를 만났고 네. 이재명 대표는 중국 중국 대사를 대사를 만났어요. 만났어요. 근데 맞아요. 뭐 일본 대사를 만난 김기현 대표가 뭐 우리나라 상황을 얘기하면서 일본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지만 중국과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만나가지고 일본 또 많이 좀 비판했단 말이죠. 이거는 뭐 공동 대응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싱하이밍 대사의 이제 발언이 또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외교관이 있죠. 그러니까 대사가 보면.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세게 직격탄을 날린 셈이 되니까 배팅을 미국에다 하면 수혜할 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인하면 네. 그런 얘기 했는데 여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왜 반박 안 하고 왜 가만히 있었냐? 짝짝꿍 백댄서 역할만 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의 주장입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잘 보세요. 대사가 저 지금 써와서 있잖아요. 네, 자기 말을 준비한 내용이에요. 네. 근데 저 내용은요 이미 중국의 정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지난번에 중국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한 거 안 들으셨어요? 정부 네. 대변인이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하고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깨질 수 했고 있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네, 그런 그걸 식의 지금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저 대사는 그 중국을 대표해서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고 지금 사실 저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한다는 얘기보다는 저는 정부에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 대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만나는 자리에 기자들이 많이 오고 그런 상황이라면 중국 정부가 명확하게 윤석열 정부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다. 그걸 열심히 준비해서 얘기했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게 이재명 대표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이 외교적인 이런 자리에서 우리 정부를 이렇게 얘기한 거 결례다, 외교적 결례다. 그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네. 외교적 결례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중국이 저렇게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를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외교 결례라고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100번 양보해 볼게요. 네. 그러면 중국이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중국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이유가 있죠. 왜 그런지 따져봐야 된다. 아니 이런 거잖아요. 지금 신냉전이 되는 만큼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본, 미국과의 네. 그 친분 관계를 강화시키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에는 거의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면 적대시하는 듯한 모습. 뭐 사실은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뭐 그걸 차치하더라도 네. 중국에 대해서는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 완전히 다르죠. 문재인 정부 때와는 네.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우리나라가 과연 실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는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해빙 무드가 들어요. 미국과 중국은. 뭐 일론 머스크 뭐 등등 해가지고 네. 많이 가더라고요. 많이 가고 중국에 있어요. 가서. 아니 바이든이 직접 얘기했어요. 네. 이제부터 우리가 중국과 우리는 해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인터뷰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네, G7 우리가 바보 같은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미국이 짊어져야 될 부담을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미국은 뒤로 그냥 경제 관계, 군사 관계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걸 봐야 된다. 뭐 외교적 결례 당연하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렇죠. 중국의 이제 반응.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 대사가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저렇게 네. 뭐 강도 높게 비판적 입장을 낸 거에 대해서는 외교 결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니까요. 그것까지 저는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러면 우리 정부가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외교 정책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은 냉정하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금 그 원래 수출 제1국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 지금은 30년 미국이 1국이고 우리는 중국이 또 거의 한 반 정도 이상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우리 국가에 좋은 거냐고요, 과연.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100번 내 유행어를 원래 있는 말 아닌가요? 사용료를 100번 내세요. 양보해서 있는 것도. 근데 음. 이게 뭐 글로벌 공급망 음.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가치 연대가 음. 중요하다. 가치 외교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꿀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너무 이게 급작스럽다는 겁니다. 뭔가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 돼야 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우리 민생에 안 좋아진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최소화시키면서 가느냐 이게 참 민감하고 중요하고 세세하게 따져볼 부분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가치 동맹 얘기를 하는데 네. 진짜 웃겨 죽겠어요. 언제 시대? 60년대에 지금 자유. 70년대야? 자유랑 가치, 인권. 이라 이씨.
좋은 얘기인데 왜 그러세요? 아니 네. 가치 동맹은요 냉전 시대 때 쓰는 말이에요. 음.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주의 공산주의 싸움이에요. 가치 동맹이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 나와서 가치 동맹 자꾸 실리 외교 아니요. 외교는 실리예요. 무슨 네. 외교의 가치 동맹이 그리고요 냉전 시대 끝나고 나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물론 뭐 예전에 민주주의 공산주의에서 막 엄청나게 싸우고 사회주의 싸우고 이랬었잖아요. 그랬죠. 그 박정우 기자 잘 알잖아 옛날에 나이가 어느 정도 잘 있으니까. 모릅니다 저는. 방 기자는 잘 모르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돌됐던 지금은 그거 따집니까? 그 영원한 적이 어디 있고 영원한 동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 나라에 이익을 주는 나라 무조건 손 잡아요. 중국도 공산주의에서 뭐 일정 부분 물러나가지고 뭐 자유 시장 경제 받아들였잖아요. 네.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저는 중국이 체제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독재를 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 건 나쁘다고 보는데 네. 중국이든 미국이든 실익 외교를 하는 게 누구든 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거기 끼어가지고 가치 외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 지금 퇴보를 해도 한 30년 퇴보한 거야 뒤로. 우리 이익에 반하는 일을 왜 하냐고요. 지금도 민주주의 공산주의 싸움이에요?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실익을 쫓는 국익을 쫓는 그런 외교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해요. 모든 나라가. 가치 이걸 얘기하다 뭔 보면은 가치?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 가치만 바라보면서 국익을 다 놓칠 수가 있다. 그럼요.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공산주의를 네.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공산주의를 하든 말든 뭐 체제를 어떻게 하든 말든 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교류하고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중국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과 다 교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랬죠. 미국도 그렇고. 네. 근데 뭘 지금 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와는 그냥 담을 쌓고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미국도 안 그래요. 네. 자, 이제 외교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